가업 승계 그 순간에 있는 우리 대표님들, 자산 분리 승계를 원하시는 우리 그 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23년도 세법 개정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업승계 징여특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 기간 이게 완화됐는데 기존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기존 업체는 완화된 이제 세법 개정안대로 5년만 이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들이 2명인 거죠. 아들 2명한테 징여특례가 가능한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증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원의 주식을 이제 사올 수도 있죠.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또 사후 관리 후 주식 처분 시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징여특례나 상속공제로 우리가 주식을 그때 이제 시가로 증여받죠. 그러면 그 주식을 우리 2세분들이 징여특례를 한 다음에 양도한다는 건 이제 판다는 얘기죠. 팔았을 때 이때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들 이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23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확대, 사후 관리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적용 대상 기업들 기존에는 이제 매출액이 4천억 미만 중소 중견기업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5천억 미만으로 이제 1,000억이 확대됐죠. 자, 그리고 이제 피상속입, 이제 증여자, 아버지 요건, 지분 50% 이상 10년 보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분이 이제 40% 이상 10년 보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특수관계인들 합해서 4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완화된 거죠.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에는 이제 7년에서 5년으로, 사실 5년도 깁니다. 5년으로 이렇게 완화됐죠. 업종 분류. 기존에는 이제 중분류였죠. 근데 이제 개정안에는 대분류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했는데 그냥 중분류로 유지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영상을 만든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또 그 당시 세법은 맞았지만 지금은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그 회장님, 아버님, 대표님이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제분들이 의사결정해서 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공제 한도죠. 요거는 이제 사후에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최대 500억, 10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200억, 20년은 300억, 30년은 500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최대 600억, 100억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1000억까지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600억까지만 통과됐죠. 자, 10년에 300억, 20년에 400억, 30년에 600억 이렇게 이제 조금 확대됐습니다. 뭐 100억도 뭐 크게 확대된 거죠.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뭐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용유지 의무. 자, 이것도 5년 통산 근로자 수 90% 또는 이제 총급여로 90% 이상 지급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자 수는 맞추기 쉽지 않지만 이제 총급여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통산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자산유지. 자산유지도 기존에는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40%까지 처분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공장이 있고,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은 놔두고, 뭐 기계장치를 좀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그 가업상속공제를 들어가려면 기계장치를 딱 바꾸고, 싹 바꾸고 이제 들어가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 기계장치를 이제 팔면 요건이 안 됩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그래서 우리가 조세지원 제도를 이용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그리고 분석하고 우리가 요건을 좀 맞출 수 있게끔 직원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 뭐 살아계시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런 조세 지원 제도를 받을 때는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면 이건 이제 나중에 하셔도 되고,
또 가업용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뭐 다시 얘기해서 이제 비사업용 자산이 많을 경우 이때는 실익이 없죠. 그리고 특히 임대용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우상향한다 이랬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 점점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우리 회사 주식 가치를 픽스시켜서 자녀한테 지금 가격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업승계 갈 때도 다시 계산해서 상속세를 내지만 이 기존에 예전에 증여특례 했을 때 그 가격을 인정받는 겁니다. 주식증여특례 적용 한도는 기존에 100억이었죠. 그리고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5억만 증여특례하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억 초과해서 이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30억 초과분 100억까지 해서 20%. 기존에 이렇게 됐었죠. 그렇지만 23년도부터는 자 10년에 한도가 상속공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10년에 300억 그리고 20년에 400억 3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면 600억까지 증여특례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기본 공제가 10억입니다. 예전에 5억만 증여특례한 회사가 있듯이 앞으로 이제 10억까지 증여특례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억까지 60억 이하는 10%, 60억 초과 300억까지, 600억까지는 이제 20%로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러면 증여특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자금 특례. 요새 그 기존에 아버지 회사가 있죠. 이때 자녀를 창업을 시키는 거죠. 내가 이제 공장을 안양에서 하면은 그쪽 지역 근처에 창업 요건을 맞춘 다음에 아버지가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해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죠. 증여하고 자녀가 창업을 하면 당연히 조세 혜택이 많죠. 더군다나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거의 7년 동안 이제 세금 없이, 세금이라는 건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요건을 딱딱 맞춰서 가면 7년까지 이제 세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 이후 이제 25억까지 10%의 세율. 다시 얘기해서 이제 30억까지만 됐던 거죠. 1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는 50억까지죠. 5억 공제하고 40억이니까 원래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확대됐습니다. 5억 공제 후 40억까지 10% 그리고 10년 이상 그리고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 95억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제 100억까지 된다는 거죠. 기존에 50억까지 해줄 수 있던 걸 100억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된 거죠. 창업자금 특례를 하면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 못 합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바뀐 거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의 범위 축소. 사실 사촌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육촌 얼굴 본 적이 없죠. 근데 세법은 육촌까지는 특수관계인이었죠. 그렇지만 이게 23년도부터는 개정됐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에 이 친족관계에 있어서 6천인의 혈족, 4천인의 인척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4촌하고 3촌으로 축소됐습니다. 더 그리고 또 이제 혼외 출생자의 부모 이것도 이제 특수관계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주식 이동을 할 때 이 특수관계인 이걸 잘 따져서 저가로 세금 없이 양도하고 뭐 이런 전략을 쓰죠. 특수관계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승계 전략 수행 시 수반되는 양수도 거래, 자본 거래 등의 이제 전략 활용 시 이제 세금의 크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실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아마 이제 저희 영상을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최근 뭐 이익 소각, 이제 포괄적 증여 뭐 이런 거 해서 좀 심각하죠. 예, 저희도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반드시 이런 세무적인 행위는 이제 세무사랑 하셔야 과세관청과 이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제 세무사랑 저희 아니더라도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랑 진행하셔야 됩니다. 23년도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률 확대. 자, 이게 뭐냐면
자회사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모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자회사한테 배당받는 모법인, 모회사일 경우 이 자회사의 미처분잉여금, 이거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수입배당금이란 건. 이때 이제 모회사가 우리 자회사한테 법인세를 내고 남아있는 미처분잉여금을 배당받을 때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이건 이제 수입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회사가 주식을 20% 미만, 그러니까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모자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만일 그 배당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30%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죠.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80%, 20%만 갖고 있어도 80%를 감해주니까 1억을 배당받았을 경우에는 50% 이상 우리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법인세 낼 때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회사가 열심히 영업활동, 경제활동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미처분잉여금을 우리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모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일정 비율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50%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모회사가 배당받아도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 세금을 많이 걷는 기조인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 아주 핫한 전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이 자회사라는 거는 아버지 회사죠. 아버지 법인, 아버지가 이제 100%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주식을 아들 법인은 이제 신설법인이죠.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게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거는 세세히 따져가면서 부인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거죠. 비법인, 아버지 법인에 있는 주식을 아들 법인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때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이 법인의 주주가, 이 비법인의 주주가 아버지 있고 아들 법인도 있다. 이럴 경우 50% 이상 아들 법인이 갖고 있으면 아버지의 미처분잉여금 쌓이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하나도 없이. 사실 A 법인, 아들 법인, 아들이 지배하는 이 법인을 법인한테 이제 배당하는 거지 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아들 법인으로 옮길 때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단 여기 이제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법인이 이렇게 있죠. 근데 아들 법인이 주식을 20%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겠죠. 80%는 아버지가 갖고 있고 아들 법인이 20% 갖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법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지배한 법인. 이때 자 10억을 배당하는 거죠. 아버지는 배당 안 받으면 됩니다. 아버지는 사실 월급 많이 받죠. 또 돈도 있으니까 배당 안 받으면 되죠. 괜히 많이 받았다간 상속세만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지금은 상속가액이 15억 이상이면 지방청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상속가액을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때 아들은 70% 그러니까 이제 7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죠. 아들 법인이 법인세 내는 거죠. 그리고 또 20% 이상 50% 미만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 2억 80%는 입금불산이 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0억을 배당받아도 2억에 대해서만 법인세 내면 끝나는 거죠. 만일 50% 갖고 있다? 그러면 법인세 하나도 없이 아버지 법인에 있는 미처분잉여금을 아들 법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자회사 관계에서 아버지 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면 아들 법인이 지분율에 따라 비례해서 배당금을 수령하죠. 지분율에 따라 아들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일부만 내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아들 법인이 아버지 법인의 주식 5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법인에 있는 미처분잉여금 세금 하나도 없이 자녀 법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전략이죠. 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아들 법인은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을 사와야 되죠. 자, 아들 법인이 기존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식을 살 돈 이게 있어야 되죠.
아들 법인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죠. 사실 돈이 없습니다. 즉 아들 법인은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조금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죠.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법인한테 이제 차등 배당하는 겁니다. 자, 만일 아버지 법인이 4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아버지 법인 주식을 아버지가 90%, 또 아들 법인이 이제 10%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 균등 배당을 하면 아버지는 3억 6천 배당받고 아들 법인이 4천만 원 배당받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차피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죠. 예. 우리 그 가난한 아들 법인한테만 4억을 배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에 대한 차등 배당이죠. 그러면 법인세만 내면 끝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50% 이상 갖고 있으면 100% 세금 없이 잉여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그 앞전에 영상 만든 거 자녀법인을 만든 다음에 자녀법인을 성장시키고 아버지 법인과 이제 합병했죠. 똑같았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과세하고 어떤 회사는 이제 과세를 안 당했죠. 사실 그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할 경우는 과세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작전을 잘 짜서 과세 안 당하게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당연히 이제 특정법인 징여유죄 문제 있죠. 그리고 상증세법 포괄적 징여,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징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상증세법 2조에 보면 징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거, 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거,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를 한다. 증여로 봐버리면 당연히 이제 증여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여세 이익에 징여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저희 같은 가압승계 전문 세무법인 전문 세무사랑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감액배당 얘기인데 아마 뭐 세금 없이 뭐 50억, 100억 뭐 배당 받아도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는 개정이 됐습니다. 뭐 2월 말이나 3월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개정될 거로 알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감액배당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몇 건 했는데 아직 이제 소득세법에는 이 개정 사항이 안 들어가 있죠. 감액배당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을 얘기합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배당소득이 아니다. 주주 본연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이 자본 항목에 우리 회사 그 재무제표 보시면 우리 회사 자본금이 있죠. 처음 설립했을 때 뭐 5천만 원, 그 다음에 증자해서 뭐 3억, 뭐 이런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식 발행 초과금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겁니다. 내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외부 투자가 들어와서 이 주식 가치를 평가했더니 한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에 안 팔죠. 저 같아도 안 팝니다. 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사죠. 왜? 회사 가치가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비싸게 사는 겁니다. 비싸다 그래도 향후에 오를 가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깁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배당 받을 때 이때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죠.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미처분 잉여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작전을 잘 짜면 정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회사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본준비금이 없죠. 이것도 이제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죠. 컨설팅만 합니다. 세무기장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법인 컨설팅, 가압승계 전략, 가지급금 정리,
차명 주식 회수, 자, 이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